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은요. 경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해결사를 만나서 투자에 대한 해답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 특히 종목 장세로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의 마음 심정이 다릅니다. 요즘은 뭐 포모 증후군이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없으면 그냥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본인을 한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 잡아서 다음을 저희가 기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요즘 유튜브 채널에서 최고 민수로 활약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박민수 작가님과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또 박지원 아나운서가 또 멋지게 박민수 작가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오신다고 하셔서 저희 제작진분들이 특별한 BGM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듣고 가도록 할게요. 나오고 있나요? 네. 제가 지금 인이어가 없어가지고. 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죠? 네, 생방의 묘입니다. 아, 그렇죠. 읽어주세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을 했습니다. BGM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나오고 이거 있어요. 해봤고요. 나오고 있어요. 네. 수많은 민수 중에 단연코 최고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 공짜로 듣기 너무 양심에 찔린다라는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을 오늘 우리 우문현답 시간에 모셨는데요. 침착맨에 출연해서 민수 밈을 일으킨 장본인 MZ세대에서는 최고 민수란 애칭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저희가 아기상어 BGM을 틀어드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샌드타이거 샤크라는 필명으로 출판계에 데뷔를 하셨습니다. 상어는 한 번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다는 습성이 최고 문사의 투자 스타일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샤크 투자법이 통하면서 36세의 독학으로 3천만 원을 7년 만에 무려 8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의도증권 유사기관의 24년간 이 직장인이자 패스트 캠퍼스 주식 투자의 1타 강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작가 모십니다. 박수 맞아주겠습니다. 아니, 네. 이게 절을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예. 근데 샤크라는 별명, 타이거 샤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인상은 또 온화하시거든요. 네. 매칭은 좀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아침 방송 같네요. 이거. 아침마당. 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 필명이 샌드 타이거 샤크인데요. 네네. 한 번 먹이를 물면 이빨이 뽑히기 전까지는 놓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한 핵심은 네. 좋은 종목을 골라서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내고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 종목을 고르는데 최소한 하루,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는 고민을 해봤느냐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뭐 종목 공부를 이제 1분 이거 좋대 해서 사는 경우가 좀 있는데 좀 반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기 전에 주로 활동은 어떤 걸 하셨어요? 저는 여의도 증권 유관기관 24년 차 현재도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인이고요. 지금도요? 그렇죠. 오. 네, 뭐 코스닥 등록 심사 업무도 해보고 예. 뭐 등등 해서 유관기관 직장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가로서 책을 5권 썼고 그리고 온라인 강연 업체에서 네. 강의도 하고 네. 또 가끔 이렇게 방송 출연도 증권 방송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 요즘에 사실 N장러가 유행이기는 그렇죠. 해요. 그렇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럼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 하루 아침 5시에 일어나고요. 7시까지 제가 그 카페를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간밤에 주식 투자 뉴스를 네. 업로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쌍둥이 아들 아침밥 차려주고 네, 중요한 일입니다. 네. 제일 중요하죠. 9시부터 6시까지는 회사에서 일하고요. 네. 퇴근을 이제 걸어서 네. 저희 목동 살거든요. 네. 1시간 반 정도 여의도에서 걸어서 퇴근을 하고 안 그러면 혈당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틈새 운동.
9시부터 한 4시간 정도 글 쓰고 네, 이런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수면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수면은 한 5시간 정도. 저기요, 잠 많이 자야 돼요. 네, 그리고 사무실에서 간간히 줍니다. 도약입니다. 잠 많이 못 자면 예, 큰일 나요. 안 좋은 거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잠을 쌍둥이 많이 자야 돼요. 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16살 중2병 걸린 아들 둘이 그래요? 있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책을 또 쓰시게 되셨다고요? 네, 이제 제가 2018년도에 협심증으로 한번 쓰러졌어요. 그래서 심장을 부여잡고 이대 목동병원에 실려갔는데요. 네. 그때 이제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우리 초등학생인 아들의 눈동자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 네. 60여 개 이걸 꽂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면 우리 아들한테 뭔가 가보를 남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3주 동안 하루에 한 3시간 자고 쓴 책이 첫 번째 책이고요. 그게 네. 좀 즐겁게도 한 10만 부 정도 팔려서 와. 제목이 오늘의 뭐예요? 40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5일 완성이라고요. 네, 5일 만에 완성되지는 않는데 일단 제목은 5일 완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저기 본인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책을 내주는 곳에서 자극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출판사에서 예. 주식 공부까지는 적어주시고요. 제가 중요한 완성, 네. 그 두 글자를 해서 맞춰놓은 거죠. 네. 5일 완성은 제가 예. 한 겁니다. 모처럼 네. 작가님 보통 뭐 어떤 분야든 이론이면 이론, 실전이면 실전, 이론과 실전을 겸비했다 이런 게 최고의 어떤 찬사인데 작가님 지금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분으로서 지금 시장에서 뭐 시청자분들 듣고 싶은 얘기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2차 전지에 대한 비유를 한번 조금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2021년 초부터 2차 전지와 2차 전지 ETF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 강조한 배경에는 폭발적인 실적 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이번 책에도 썼지만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들을 골라서 이 실적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 한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폭발적인 실적 개선세가 특히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가장 강력한 그런 이슈가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기업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이번 주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 적어도 2026년까지는 이 실적이 3개월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네. 계속 주목해야 될 강력한 섹터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 얘기에 너무 공감을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주가가 너무 오버슈팅을 해갖고 오히려 이런 오버슈팅이 그 기업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실적 개선주는 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네. 하루하루 지루하지만 뭐 한 6개월 지나고 보면 한 20-30%씩 올라 있고 네. 또 6개월 지나면 20-30%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 줘야 되는데 네.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어요. 3분기부터 반도체가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만의 그 반도체 기업이죠. TSMC가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AI 반도체 중심으로 어떤 실적 개선을 기대했던 우리 그 기업들도 3분기보다는 4분기 정도부터 반등을 보이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삼성전자의 실적 흑자는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로 이렇게 좀 미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반도체가 우리 한 2분기에 약간 주도주로 나섰다가 좀 네, 지금 맞아요.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다시 2차 전지가 끌고 오는. 그래서 주도주 싸움을 반도체냐 2차 전지냐 하는데 네. 3분기는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그래도 좀 3분기 정도까지는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지금 대장주들은 어떻게 보면 좀 흔들릴 때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된다? 그렇죠. 이번 주에 이제 2차 전지가 급격하게 한번 흔들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 주된 원인이 이제 신용 융자에 대한 한도 제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뭐 1억 원을 내가 빌릴 수 있었는데 그 규모가 확 줄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제 물량 정리를 개인들이 하면서 이게 급락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런 어떤 물량 조정도 끝났고요. 손바뀜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 포커스에 맞춰서 현상 유지 내지는 조금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을까. 다만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다라는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급락 시에 우리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네. 있겠다. 왜냐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저점은 계속 높아질 테니까. 네.
아 그래요. 이거는 우리 또 이 박민수 작가님의 또 규기 때문에 요걸 또 보시면서 저 말에 공감해 하면 같이 가시는 거고 아니야 그러면 또 약간 또 의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저 진짜 네. 아직 계속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하세요. 아니 아까 처음 소개할 때 네.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도 이게 제일 궁금해. 3천만 원으로 8억 만들었어요.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었죠? 아 저희 어머니가 예. 여기 이제 이 방청객도 오셨으니까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36살 추석 때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넌 무얼 잘하냐? 근데 저는 아부만 잘하거든요. 회사에서 술 잘 먹고. 예. 네. 그게 이제 승진의 어떤 원동력이었는데 무탈한 인간관계 그리고 새벽 4시에 출근하는 부지런함.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이 평생을 회사의 에이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36살부터 우리 그 매일경제 TV 예, 전신인 MBN이죠. 네. 열심히 봤고요. 매일경제 신문도 열심히 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재테크 책을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50여 권 되더라고요. 와. 그런 어떤 그 공부가 쌓이면서 나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죠.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의 생각으로 투자를 해요. 네. 이거 사야 돼요? 이거 좋다던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산 거는 언제 팔지를 몰라. 맞아요. 언제 팔라고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맞아요. 좋다고만 얘기해. 예. 그럼 작가님, 너 공감해. 저도요. 사실 저는 이게 더 궁금한데 퍼센트보다도 가장 효자 종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효자 종목. 저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목표 수익을 한 40% 정도 잡거든요. 네. 30%에서 40%. 1년에 40%가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뭐 효자 종목 이런 개념들은 사실 없어요. 아, 그냥 보통 쌓아갔다? 그렇죠. 누적해서 쌓아간 거지. 네. 한 번에 100%, 200% 가는 그런 좀 리스크 테이킹하는 투자들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40%, 좀 이 너무 수익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기에 10% 해볼만 하잖아요. 분기에. 뭐 삼성전자도 뭐 잘하면 그런데 분기에 10%씩 쌓이면 40%면 네. 7년이면 10배 올라요. 투자 원금이.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1억이 7년 만에 되고 그 1억이 또 7년 후면 10억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한 1,000만 원 갖고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간에는 좋은 종목을 골라서 한 10%씩만 수익 내자. 근데 우리는 이제 가슴이 뜨겁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도 좀 약한 거죠. 한 20%씩 올라야 마음이 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80% 먹은 것도 있어. 그런데 80% 까먹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까먹은 건 기억을 안 하고 딴 것만 기억.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막 불나방처럼 뛰어드는데 급등한 종목은 결국 급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단기 급등을 했는데 뭐 새로운 기술과 비교하시는 예전에. 분들 예. 많아요. 2,300원 공모가가 맞아요. 28만 원까지 간. 예. 그런데 새로운 기술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 근간에는 실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 2025년 실적 기준으로는 양극재 기업들이 PER이 한 40배에서 50배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버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버블 논란은 2026년 실적이 나오고 2027년 실적이 나오면 상당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출렁거릴 때마다 좀 공격적인 그런 투자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하면 또 작가님이신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 비법 안에 지금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는 5개의 분석표도 있을까요? 네. 이거 이렇게 가면 될까요? 좋은 종목도 어떻게 고르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박지원 아나운서 얘기 이거 같이 좀 해주시죠. 제가 이 종목 분석표 얘기하려면 한 네. 2박 3일 정도 필요합니다. 자 돗자리 까세요. 2박 3일 갑니다. 이걸 짧은 시간 30분 안에 설명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근데 이제 압축을 해서 한 1분 정도 얘기를 네. 하자면요. 우리가 한 2, 3년 정도의 실적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실적은 알아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되게 좋은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좋은 기업인데 내가 산 다음에 한 2배 실적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좋은 기업이 더 좋아지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좋다고 해서 샀는데 그 다음부터 실적이 꺾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식 투자자 초보자일수록 네. 한 2, 3년 후에
후의 실적을 찾아라. 어떻게 증권사 리포트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증권사 리포트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막 어려운 말들 천지인데 네. 거기서 지금 2023년이니까 네. 2025년 실적만 찾으면 돼요. 아. 그러니까 100억 버는 회사가 200억 벌면 돼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만 골라내봐요. 주식시장에 한 2,000개 종목 중에 한 네. 50개만 골라봐요. 그 50개 중에 한 3개만 사면 되잖아요. 지금 자료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예. 번째는 한 7년 정도의 실적을 찾고요. 그 증권사 리포트나 네이버 증권 그 포털에 보면 2, 3년 후에 실적이 컨센서스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들을 체크를 하고요. 실적 개선주들은 배당을 많이 줘요. 네네. 그래서 많이 번 만큼 많이 베풀거든요. 그래서 배당 체크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주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재무지표,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네. 당좌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좋거든요. 그런 비율들이 어떤지 한번 그냥 스크린 정도 하시고요. 이거 다 네이버 증권 포털 같은 데 예.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저게 네. 지금 실적 개선주 5단계 그렇죠. 종목 분석이잖아요. 네. 저기 일일이 자기가 메모를 하면서 체크하면 또 자기가 인식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손으로 쓰지 않는 한 머리는 예. 기억하지 그러니까요. 못하거든요. 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봐야 안 예. 돼요. 그래서 꼭 노트 한 권을 만들어서 노트 한 권을. 저는 이걸 치부책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신만의 치부책을 가지고 열심히 쓰다 보면 네. 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저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나온 종목도 혹시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2, 3년 후에 실적 예측치를 네. 저는 이제 한 2배 이상 뛰는 종목들만 고르기 때문에요. 네. 그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한 50% 정도는 나오고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0개 종목 중에 3종목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고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제가 실패한 경험들은 많지 않더라. 그리고 앞서 제가 한 번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다고 한 그 근간에는 네. 이사육전법이 있어요. 이게 뭐죠? 네, 그게 이제 10,000원에 사면 8,000원, 6,000원, 4,000원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요. 근데 모든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네. 실적이 개선되는 좋은 기업들을 박앤세일할 때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장의 지금 영향을 내부적인 떨어졌을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로 이게 좀 떨어진 걸까요? 그건 외부적인 문제로 떨어지면 너무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거고 그게. 나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그 떨어진 거니까. 외부적인 조건만 좋아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하락할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 매수 타이밍이고요. 네. 실적이 꺾이지 않는 한 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이사육전법으로 도전을 하다 보면 결국 내가 10,000원짜리 옷을 5,000원짜리 2벌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럼 작가님도 지금 그 뭐 실적 개선주의 대표인 2차 전지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일단 뭐 매수야 뭐 다 틀릴 수는 있는데 어떤 내가 매도의 기준 뭐 실적이 됐든 아니면은 뭐 가격이 됐든 뭐 수익률이 됐든 어떤 식으로 나는 언제 팔 거다 그걸 좀 그렇죠. 힌트를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작가님이 기준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실적의 트렌드, 예측치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 증권사 리포트들은 주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증권사 리포트의 실적의 어떤 예측치 추이를 계속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PER.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게 PER인데요. 내가 투자금을 몇 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PER이 매력적일 때 사서 주가가 오를수록 PER이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매력도가 떨어질 때 팔거나. 세 번째로는 단기 급등에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소에서 워닝을 주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서 신용융자라는 빚투자를 금지시켜 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급격하게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 좀 매도를 하고 다음 스텝을 받는 이런 단기적으로는 그런 트렌드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 보유를 하고 PER이 매력도가 떨어질 때는 매도 관점. 그리고 더 좋은 종목이 생기면 이제 종목 체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투자 방법은 주식판 복면가왕이다. 그러니까 복면가왕이 뭐냐면 예. 이렇게 둘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왕을 가리잖아요. 예. 그럼 내가 보유한 종목이 앞으로 한 20% 오를 것 같아. 근데 새로 분석한 종목이 50% 오를 것 같아. 그럼 종목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네네. 바꾸는 데는 확실히 이유가 있으시네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사실 지금 정답은 나왔어요. 예, 이 종목에 대한 그 분석을 철저히 하고 미래의 이 가치가 이 회사가 얼마나 벌 것인지 이것만 나오면 뒤에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 뭐 대본에도 나왔지만 그 저희 초보자들이 주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차라리 이제 주식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내동 매수하고 부안해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차라리 ETF가 좀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ETF는 제 ETF 책도 썼거든요. 예, 예. 그래서 ETF는 가장 큰 장점이 덜 내린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모 건설사가 좀 문제가 있어서 급락을 했거든요. 네. 뭐 장중 한 20몇 프로 빠졌는데 그 건설 ETF는 그렇게 안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 건설사에 담는 비중만큼만 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 하락해봐야 뭐 2% 3%.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 그리고 그 구성 종목 10종목 이상으로 보통 구성이 되거든요. 네네. 그 10종목은 1년에 한 번에서 4번 주기적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쁜 종목들은 빼버리니까 항상 순수 혈통들만 남는 거죠. 그리고 그 개별 종목의 악재가 우리가 개별 종목의 악재는 유상증자, 네. 상장 폐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리스크에서도 굉장히 자유롭다. 왜냐? 물 관리가 되니까. 좋은 애들만 남으니까. 그래서 초보 투자자라면 저는 ETF부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스텝으로 배당주. 배당주.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개선주. 마지막에 이제 벌라방처럼 하는 테마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맞아. 네, 5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한 3만 원 벌면 이제 1,000만 원을 예. 지금 지금 당장 화끈한 거. 그래서 한 500만 원씩 까먹고 예. 이제 철들면 뭐 배당주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ETF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배당주도 되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의 비중의 한 50% 정도는 네. 고배당주를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최고 민수 우리 박민수 작가님이 보실 때 지금 상황에서 뭐 2년이고 3년 뒤고 이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정말 유망한 ETF가 있다면 어떤 걸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소재 ETF들을 좀 주목해 볼 그건 필요가. 혹시 또 네. 뭐 2차전지 반도체 이쪽인가 2차전지인가요? 그렇죠. 오늘 사실 그 제가 이 전문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굉장히 자료를 빽빽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수치 중심으로 했는데 네네. 여기 방청객이 앉으면서부터 아 이거는 아침마당이구나. 네. 그래서 이 수치들을 많이 예. 발표를 못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네네. 그 SOL, 솔이죠. 그 신한 네. 예, 반도체 소부장 FN이라는 ETF가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올해 상반기에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크게 못 갔는데 그렇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3개월 기준으로 한 30% 정도 수익률을 올해 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특히 4분기에 반도체가 주도주가 된다면 반도체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여기에 납품을 하는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클 거다. 왜냐하면 가볍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상승폭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FN도 추천을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그 양극재 기업, 2차 전지 양극재 맞아요. 기업에 포커스를 둔 ETF들이 많이 네네. 나와 있거든요. 그 ETF들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급락할 때는 좀 손실도 크겠지만 네. 급등할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10FN 그리고 솔 2차 전지 소부장 FN, 네.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N 같은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소부장 ETF를 저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작가님, 말씀을 드려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 그냥 ETF보다 좀 이렇게 레버리지 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혹시 뭐 2차 전지나 IT 쪽에서 레버리지 걸린 상품도 있나요? 근데 2차 전지 ETF도 레버리지가 있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액티브 뭐 이런 ETF들도 나와 있는데요. 단지 이제 레버리지나 우리가 고버스라고 하죠. 네, 맞아요. 두 배수 오르든지 내리든지 이거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급격한 변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횡보해 버리면 하루 변동치의 2배로 이렇게 추종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날 원래 자리로 돌아왔지만 이 ETF는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가지 않는 한 좀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요. 저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오시기 전에 만약 한 종목 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방송 그래요? 중에 말씀을 해주신다고 네. 했고 만약에 저는 ETF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고배당주 측면에서는 대신증권하고요, JB 네. 금융지주. 지금 시가 배당률이 9%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은행에 9% 이자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찬바람 불면 배당주. 그러니까 그 말은 배당주가 가을 겨울에 많이 올라간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울 때니까 아직 그 배당주를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극재 기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네. LNF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맞아요. LNF가 상대적으로는 네.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네. 포스코 홀딩스에 비해선 안 갔어, 사실은. 예. 네, 그래서 뭐 이게 수직 계열화가 좀 부족한 거 맞아요.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예. 있는데요. 일단 실적을 보면 2023년 올해 한 1,900억 대의 단기 순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네. 내년에는 4,200억. 오. 그리고 2025년에는 6,200억 정도의. 그러니까 매년 2배씩 늘어나는 예측을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PER도 2025년 기준으로 지금 한 13배 정도 돼요. 다른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 한 40배에서 50배 네. 정도 되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가치를 못 받고 있거든요. 약간 매력적이네,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2023년 4월에 네.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거든요. 아. 그게 한 600억 정도 싱가포르 등 해외 투자자인데요. 이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이 43만 8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거의 2배 정도를 하고 있고요. 43만 8천 원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요. 한 60만 원 이상이 나야만 이쪽 교환사채 투자자들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주목할 부분인데 보통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주가가 좀 내려가요. 네. 왜냐하면 그 교환사채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때려서 주가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저가 매수하는 그 해지 전략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올 4월 공교롭게도 4월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종목과의 좀 차별화가 됐고요. 가장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은 저는 거래소 이전 상장 이슈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거래소 이전 상장을 시기를 잘 맞추면 코스피 200 종목에서 빠지면서 네. 공매도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예외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공매도에서 자유로운 양극재 기업이라는 또 매력도가 어허. 올라가면서 나홀로 상승할 수 있는 이슈들도 좀 예. 있어서요. 그것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상대적으로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게 LNF 뭐 너무 좋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초보자들 또 듣고 확 사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또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뭐 네. LNF도 있고요. 그 네. LNF의 그 최대 주주인 세로닉스라는 그 기업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세로닉스는 연결 재무제표. 그러니까 예. LNF의 수익이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수익성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LS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LS도 요즘 2차 전지가 쉬워져서 또 잘 가고 있죠. 그 LS 네. 그 자회사 중에 LS M&M이라고요. 옛날에 네. 니꼬동재련이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LS M&M의 실적 개선이 바로 다 잡히는 거죠. 네. 그래서 LS M&M이 이제 그 황산 니켈이라는 그 관련 이 매출이 일어날 수 있고요. 네. 또 LNF하고 LS하고 전구체, 그러니까 양극재의 만들기 전 전. 단계, 예. 합자 회사를 세웠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장이 세워지고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지금 PER도 한 2025년 기준으로 한 4배 정도 되거든요. 지주 회사라는 그 부분도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길게 보면 그러니까 관련해서 전구체 생산이 발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기노업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도 있겠다 말씀을 드려요. 아, 그래요. 아, 오늘 우리 박민수 작가님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이제 아침 시간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이 아침에 편안한 방송. 네, 네. 토토주쇼. 토토주쇼 네. 많이 좀 즐겨 주시면 좋을 예. 것 같고요. 저는 그 핵심적으로 두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은데 돈 잘 버는 회사 아, 그리고 돈 잘 벌 만큼 베푸는 회사. 네. 그러니까 실적 개선주와 고배당주에 투자하면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내 계좌만 왜 이러지? 맞아요. 라는 고민들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내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전에 왜 사야 되는지. 저는 이제 Y를 3번 외쳐라 네. 그러거든요. 제 아들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빠 이거 왜 해야 돼? 네, 그 원초적인 질문에 여러분들도 답변을 해보면서 투자하시면 결코 잃지 않는 투자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 아드님도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요. 아빠 이거 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 왜 그래? 이러면 맞습니다. 아빠 왜 그래? 그럼 맞거든요. 요거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저희 투자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신 우리 박민수 우리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